제3절 등기의 종류. 전 시간에 등기의 종류 해가지고 기능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 구분해 드렸었는데, 등기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등기사항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등기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부동산, 이 부동산의 표시하고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리관계에 대한 거,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권리는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어디에? 갑구하고 어디에? 갑구을구 어디에? 사항란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표시에 대한 것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란에 등기를 이제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표제부에, 그러니까 표제부에 하는 거,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것이 이게 무슨 등기냐면은, 이게 사실의 등기예요. 그죠? 사실의 등기고, 이것이 권리의 무엇이다? 권리의 등기다, 이겁니다. 전 시간에 했듯이 등기는 무엇에 따라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표시란에 토지와 건물 해가지고 무엇을, 여기 등기부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하냐 이거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이와 같이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안 들어간다 그랬죠? 지목 안 들어가고 구조, 종류, 면적, 그죠? 여기서 구조와 그 다음에 종류와 면적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갑구을구 사항란에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등기 무엇?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및 원인 일자, 그죠? 하나가 더 뭐가 있어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죠? 여기에 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의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1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언제나 어떤 형식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갑구을구의, 이 갑구의 을구의 등기는 기본 원칙은, 등기는 원칙은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이란 말이야. 공동이고,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 이렇게 되는데, 등기는 여기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가,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가 이와 같은 형태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 이제 무슨 등기가 있냐면은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은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거라 그랬죠. 지적은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거라면, 등기는 권리 변동에 대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요 기입 등기는 뭐냐? 기입 등기는 무엇을 기입 등기, 거기 교재에 써있대.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요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재되는 거, 기록되는 거. 등기부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기입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입등기에 보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기입등기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해놨는데,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처음으로 새롭게 올라가는 것만을, 이것을 기입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발생, 변경 무엇에 대해서? 소멸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발생, 변경, 소멸에서 발생에서는 이제 뭐가 있어요? 발생에는 원시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승계 취득이 있는데, 이 승계 취득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가 있고 뭐가 있었어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단 말이야. 원시 취득이면 당연히 원시 취득이면은 무슨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원시 취득이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해서 발생과 관련된 것만 무슨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이 무엇이다? 기입 등기예요. 아셨어요? 요것만이 무엇이다? 기입 등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보세요. 갑구예요.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놈. 소유권 보존 등기. 그죠?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게 기입 등기의 개념이야. 그 을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뭘까요? 뭔진 몰라. 그러나 소유권 이외에 걸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세권이다. 그러면 전세권 부와 설정.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는 것을 새로운 등기 원인,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급에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기입 등기예요. 또 여기 2번 해가지고 소유권 무엇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급에 올라간다 이거죠. 1-1에 뭐도 가능해요? 전세권 무엇도 가능하다? 이전도 가능한다고.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 새롭게 등급에 올라가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다? 기입 등기인데, 그러면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존과 설정과 이전 이 세 개만을 무엇이라 한다?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가 아닌 건 뭐냐면 일단 등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거나 경정하거나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이 올라갔어. 지목이. 그죠? 올라갔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그래. 이거는 새롭게 올리는 게 아니죠. 등기부에 이렇게 새롭게 올리는 것만 무엇이다? 기입 등기야.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 아시겠죠? 발생하는 것만, 새롭게 올리는 것만 기입 등기고, 일단 올려져 있어. 올려져 있는데 그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기입 등기가 아니라 이거야. 전세권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기입 등기죠. 근데 거기에 전세권이 됐는데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그래. 그럼 새롭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등기되어 있는 것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변경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 등기는 발생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 설정, 이전만 기입 등기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요즘 들어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입 등기가 아닌 것은 하면 뭐 찾아주면 돼요? 변경이라든지 경정이라든지 말소라든지 이런 걸 찾으시면 되는 거야. 새롭게 올리는 것만 기입 등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옛날 문제, 옛날 문제. 지금 등기 내용이 이만한 내용인데 여기서 12문제를 내는데 12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등기법은 문제의 유형도 상당히 다양해요. 그와 반면에 지적법은 문제 유형이 상당히 이제 단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적법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자, 기입등기의 그 내용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 무엇이 있다? 기입등기가 있어요. 요거 기입등기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끝나. 그 다음에 변경등기라는 것이 있고, 변경등기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경정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있는데, 변경등기라고 얘하고 얘하고는 의미는 똑같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등기 기록에 대해서 일부가 무엇이 됐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시정하는 것. 즉 일치시키기 위한 겁니다. 일치시키기 위함인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요 불일치가 발생하는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다? 변경등기. 주소가 바뀌는 것은 원시적 불일치예요? 후발적 불일치예요? 후발적 불일치잖아. 이름을 개명하는 것도 후발적 불일치. 그죠? 지목이 바뀌는 것도 후발적 불일치야. 근데 이름이 잘못 등기가 됐어. 경정의 원시적 불일치죠. 면적이 100인데 10으로 들어갔어. 그럼 처음부터 잘못 올라간 거죠. 원시적이냐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엇이다? 경정등기.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변경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딱 요것만 딱 써 있죠. 이 부분만 딱 써 있는데, 자,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전 시간에 등기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고 갑구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거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표제부 어디에? 표제부 표시란에. 갑구을구 어디에? 갑구을구 사항란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표제부 표시란에, 갑구을구 사항란에. 그죠? 얘네들이 바뀌는 것은 전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도 아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어요. 기타 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존속기간, 전세금, 지료, 이율, 채권액 등등등등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존속기간, 전세금이 바뀌는 것은 일부가 바뀌는 거잖아. 등기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다? 일부가. 그럼 여기서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의 뭐라 그랬어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란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했잖아. 기억나세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얘를 무엇이라 했다?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다?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네들이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들이 변경될 수 있겠죠? 또 이들이 또 무엇이다? 이들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전세금, 존속기간, 지료, 이율, 걔네들이 바뀌는 것을 권리의 무엇이라 한다? 변경이라 그래요. 자,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슨 등기? 주체가 바뀌는 것은 이전 등기.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갑구을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 권리의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표시란 무엇이다? 표시란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란 말이에요. 맞죠? 그 권리의 변경이라고 하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권리의 변경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라든지, 채권액을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라든지, 지료의 증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라든지, 대충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바꿀 때 하는 걸 무슨 등기다?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항란의 변경 등기는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는 표시란에서 변경 등기하고 사항란에서 이루어지는 변경 등기로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사항란은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와 권리의 변경 등기로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얘를 이해하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돼?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만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시란의 변경 등기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나로 묶고 요렇게 하나로 묶어요. 얘네들을 부동산의 표시. 요네들이 바뀌는 것은 부동산의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무슨 등기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무엇이다? 부동산의 변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부동산이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표시라 하면, 토지 표시라 하면 여기서는 소재와 지번까지. 여기서 건물의 경우에도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뭐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여기까지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부동산이라 하면 여기서 뭐를 넣었대? 부동산이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 그 토지의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목의 무엇?
지목의 변경이라든지 면적의 무엇을 가져오는 경우, 면적의 증가와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 건물의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얘는 있을 수 없죠. 그죠? 면적의 증가함을 발생할 수 있겠죠. 또 건물은 또 뭐가 바뀔 수 있어? 구조가 변경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하는 것이 부동산의 변경 등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또 하나는 대지권의 무엇이다? 대지권의 변경 등기다.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등기부 표제부에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될 때 하는 것이 대지권의 변경 등기를 이제 표제부, 표시란의 변경 등기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된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이해가 안 되면 여기까지만. 변경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의 기록사항의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불일치였을 때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변경 등기는 원시적 불일치다라.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경정 등기다. 이해 안 되시면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얘를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래서 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표시란의 변경 등기와 사항란의 변경 등기로 나눠지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은요, 여기서 또 이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표시란에는 이렇게, 요건 그렇다 치 이렇게 나눠지고, 사항란은 이렇게 또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표제부를 이해하시고 갑구을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가보자고, 우리가 한번 갈 때까지는. 얘는, 아까도 얘기했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금을 증액한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죠. 맞죠? 얘는 무슨 신청? 공동이에요. 얘는 명의인의 주소가 바뀐다. 그럼 얘는 무슨 신청? 단독이에요. 이해 가세요?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은 무슨 등기? 표지에 부여하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몇 월 이내? 1월 이내. 안 했을 때 건물에 대해서만, 이 건물에 대해서만 얼마? 50만 원 이하의 무엇이 부과되고 과태료가 부과돼. 언제나 어떤 형식으로? 주등기로만. 주등기로만. 이해 가세요? 대충 의미 가시죠? 얘는 단독이고 언제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얘는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지는 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A가 있는데 A의 주소가 화곡동이었어. 화곡동인데 신월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신월동으로 바꾼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가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표시에 변경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곡동에서 뭐로 바뀐다? 신월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그리고 지웁니다. 화곡동은 지운다고. 화곡동. 얘네들도 주등기로 하는데 변경 전에 내용은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바뀌면 전은 지운다는 소리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얘는 권리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도 가능해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로도 가능한데, 자,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보는데 밑에 아무도 없어.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는 거죠. 얘를 증액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해가지고 1번 전세권 설정 A인데 전세금이 1억이야. 1억인데 전세금을 얼마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 2억으로.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 이해관계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따 주등기 부기등기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데, 아무도 없으면 1- 얼마? 1로 가는 거야. 1-1로 가면서
1번의 전세권을 무엇한다? 전세권을 변경하는 거예요. 얼마로? 2억으로 전세금을 증액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얘를 쏙 지워버려. 이렇게.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는 거야. 부기 등기로.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하면은 좋아요. 얘하고 똑같은 순위를 가져가는 거야. 늦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얘랑 똑같은 순위를 가져간다.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해관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면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 얘가 이해관계. 그럼 여기 2번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 B가 있으면서 채권액이 1억이에요. 그럼 얘가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면 얘 손해 봐 안 봐? 얘네 손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B를 이해관계인이라 그래. 이해관계인인데 승낙서를 써줬어요. 그래. 네가 가서 그냥 부기등기로 해라. 승낙서를 써주면 어떻게 하고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근데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가는 거야. 얘 밑으로 후순위를 밀리는 거야. 순위번호가 3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해라? 변경하는데 얼마로? 2억 전세금 2억으로 증액을 해요. 그 대신에 여기 1억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1억을 어떻게 했어요? 지웠죠. 근데 이렇게 주등기로 했을 경우에는 얘를 주말하지 않아. 대충 의미 가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등기법 오늘 첫 시간인데 이쪽을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려면은 등기부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근데 표지부하고 갑구을고를 알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표지부 표시란 갑구을고 사항란. 그 표시란에 뭐가 등기가 되는지 알고 갑구을고에 뭐가 등기가 되는지 알면은 또 여기까지 구별이 된단 말이야. 얘네들은 표지부에 하는 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니까 앞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단독 신청이고 주등기고 1월이는 해야 될 것이고. 이해 가시겠죠? 얘네들은 표시니까 여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인데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여기가 바뀌는 거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권리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다. 왜? 전세금을 증액한다. 채권액을 증액한다. 그러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으면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동 신청으로 등기를 가서 해야 된다. 이거.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까지만 써 있죠. 자,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데 잠깐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172페이지 172페이지를 보시면은 요게 딱 그려져 있잖아. 그죠? 정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변경. 토지의 변경이라 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건물의 변경이라 하면 역시 면적의 증감, 구조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몇 월이네? 1월이네. 안 했을 때 건물만 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내용 자체가 서로 중복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부동산의 표시 나오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는 언제 하는 것이다? 소재 지번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소재 지번, 건물의 대지의 지번, 건물의 번호 174페이지 이때 하는 것이다. 건물만 얼마? 50만 원이에요. 그 토지의 신청 의무가 X라고 써있는데 그거 O라고 쓰세요. 동그라미. 토지도 신청 의무가 있어요. 건물도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만 얼마다? 50만 원이에요. 과태료고.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라고 써있죠. 원칙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행정구역에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권리의 변경이라고 써있어요. 권리의 변경은 중간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차임의 증감, 지류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 권리의 변경인데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 등기로 할 것이냐.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 있을 때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못하면 주. 주말하고 주말하지 않고. 자, 부기 등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주말하고. 주 등기로 했을 때는 주말하지 않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뒷부분에도 나오죠. 뒷부분에 좀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는 첫 시간이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고 갑굴부가 어떻게 생겼고 그러면 얘를 끄집어낼 수 있고 또 얘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의 등기의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연결하게 되면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등기법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묶여가지고요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은요 한 가지만 딱 더 보면 어디를 제가 펴보시냐면 158페이지 158페이지를 보시면 단독 신청에 보면 중간에 변경 등기 있죠. 얘네도 단독이잖아. 단독이잖아. 단독. 이해 가세요? 단독. 단독. 그리고 앞 페이지 펴보세요. 앞 페이지에 직권 등기 있죠. 직권 등기에 변경해 보시면 아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이거 바뀐다 그랬잖아. 그죠? 직권 등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요게 내용에 따른 분류, 다시 이제 앞쪽으로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먼저 이렇게 기입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변경 등기가 있고 또 무엇이 있다? 경정. 경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가 있어.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부가 부적법하게 뭐가 됐을 때 등기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말소하는 거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근데 부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이것이 원시적 불일치 요게 이제 불일치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것이 원시적 불일치이던 후발적 불일치이던 원시적이던 후발적이던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하게 되면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말소 등기는 얘를 말소하는 거예요. 등기된 무엇을? 권리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된 권리를 말소하는 거니까 얘는 해당구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해당구 사항란에 한다 이겁니다.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말소 등기 할 때는? 혼자 가면 너무 심심하잖아. 말소 등기를 하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가서 하는 거야. 얘는 무슨 신청? 공동이에요. 그리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로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독립된 번호로 사용한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1번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가 A란 말이에요. 자, 지상권에 여기에 보면 지료라든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하는 것은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얘를 통째로 날리는 것은 말소 등기예요. 2번 해가지고 1번에 지상권을 무엇한다? 지상권을 말소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예요. 어떻게? 주등기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예외 없이 무슨 등기로 한다? 얘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 만약에 여기서 말소 등기가 얘가 전부인데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면 일부가 나오면 경정, 변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그래서 얘는 공동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말소 등기는 권리 자체를 소멸케 하는 것이구나.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부적법하게 등기됐을 때, 즉 불일치가 됐을 때 말소하는 것을 어디에다 해당과 어디에다 한다? 사항란에. 원칙은 공동이고 언제나 주등기로만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된 것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회복하는 거야. 어? 말소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말소가 됐는데 말소가 어떻게 됐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걸 다시 무엇하는 거? 회복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 가시죠? 말소 회복 등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또는 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뭐가 됐을 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이를 회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해서 전부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부를 회복할 수 있는데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이 되고요.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회복이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와요. 반드시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돼야 되는 것이다?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다시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무엇이 되면 말소가 되면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된 것은 회복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알겠죠?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걸어가서 신청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부적법하게 말소, 이러한 등기는 없습니다.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라는 것은 없어요. 보세요. 얘가 지상권 설정되겠는데 이것이 2번 해가지고 1번의 지상권이 말소가 됐어. 근데 이게 불법으로 말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번 해가지고 2번에 말소 등기를 또 말소 등기를 해서 얘가 지워짐으로써 얘가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상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말소됐다.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그러면 이걸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회복하면 돼. 그래서 회복 등기는 3번 해가지고 1번의 지상권을 무엇한다? 회복 등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말소 등기라면 얘가 이렇게 지우거든요.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회복 등기를 했다고 얘를 다시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야. 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3번 밑에 1번 여기 1번 해가지고 지상권 무엇 설정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 등기의 효력은 뭘까요?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말소됐을 때 순위 몇 번? 1번. 회복도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 등기 효력은 종전의 무엇?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해 주는 것이 회복 등기의 무엇이다? 효력이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소가 됐는데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다시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멸실 등기가 있어요. 멸실 등기. 자, 또 하나 이제 멸실 등기가 있는데, 자, 멸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멸실됐을 때? 부동산이 전부가 무엇이 됐을 때? 멸실됐을 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등기다? 멸실등기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토지와 건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면 일부가 멸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전부가 멸실된 것이 아니라 이만큼만 멸실돼 버렸어.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줄어들잖아. 그때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변경 등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를 무엇 할까요? 등기부가 더 이상 필요 없잖아. 공시하고자 하는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등기부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멸실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한다? 등기부 표제부에다 하는 겁니다. 표제부에다 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등기?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사실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몇 월이네? 1월이네. 안 했을 때 요것만 5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요네요? 그래서 멸실 등기하면 멸실 등기는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다.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변경 등기라는 것이고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사실 등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등기를 하면 이제 나와야 돼. 단독 신청이고 1월 이내 가서 되고 안 했을 때 건물에 대해서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언제나 무슨 등기 형식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무엇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내용에 따른 분류에 뭐가 있었어요? 기능에 따라서는 뭐가 있다? 기능에 따라서는 사실 등기와 권리 등기가 있고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뭐가 있다?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저기서 폐쇄해버리면 토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가 멸실될 수도 있잖아. 토지가 뚝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등기부가 필요 없으니까 등기부를 폐쇄시킨다는 소리예요. 건물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면 건물 등기부가 의미가 없어지잖아. 폐쇄 등기부가 되는 거야. 그 토지와 거기선가 보면 하천도 뭐 등기할 수 있다고. 하천이 토지가 하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토지가 없어져 버린 거야. 토지가 뚝 떨어져 나갔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로 됐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바다로 됐을 때도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변경 기입 등기부터 해가지고 멸실 등기까지가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무엇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기입하는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죠. 응? 기입하는 이제 여기서 잘 써봐라. 이제 이 내용은 지우고. 자,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입하는 무엇에 따라서 기입하는 형식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보냐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로 구별이 돼요. 기입하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라는 것과 부기등기로 나눠지는데 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이겁니다. 즉 독립된 번호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1, 2, 3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면에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거라. 이렇게 가지번호를. 가지번호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다. 그래서 부기등기 이렇게 1- 얼마 1, 1-2, 1-3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가 존재해야만 얘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맞죠? 얘가 없으면 주등기가 없으면
부기는 있을 수가 없어. 맞아요? 얘가 있어야만 얘가 있는 거니까. 얘가 없으면 얘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주둥기가 무엇이 되면, 말소가 되면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얘도 죽어. 근데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얘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소리는 누가 말소한다는 소리예요? 등기관이 말소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A가 있는데 1-1에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있어요. 이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전세권 자체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 만료되면 이거 C 전세권 설정자 C가 A가 전세권자,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죽으면 얘도 어떻게 돼요? 죽죠. 이 B를 뭐라 그래? 이해관계인이라 그래요. 이해관계인.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그제야 뭐를 첨부해야 되냐면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B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등기관이 말소 등기를 해줘요. 어? 나중에 나와. 그럼 여기가 만약에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했다? 말소를 했어요. 이렇게 말소를 했다는 소리는 B에 승낙서가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승낙서를 첨부했으니까 등기관이 1번을 말소를 한 거란 말. 그러면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등기관은 3번 해가지고 1-1을 말소를 해버려요. 무슨 말소? 직권말소다 이겁니다. 대충 이해 가세요? 너 주가 없으면 부기는 있을 수가 없어.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누가 말소시킨다?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들으면 1번에 저당권 A가 있는데 1-1에 저당권이 이전이 됐어요. 저당권 이전이 B로 됐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저당권 이전이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돼.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요놈이 의무자가 되고 A, C가 뭐가 돼서 C가 권리자가 돼서 항상 이렇게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주등기를 말소를 하는 거예요. 얘를 말소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동 죽는 거야. 그래서 얘 C하고 B가 가서 이것만 말소를 해버리면 얘가 살아남는 거잖아.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뭐를 말소한다? 주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알아서 죽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자, 이제 그러면 그리고 그럼 부기등기는 왜 하느냐 이거죠.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기등기는 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그러면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즉 1-1이 있고 1-2가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1-1이 이기겠죠.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먼저 한 놈이 얘잖아. 그죠?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등기법 처음인데 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를 이해하시려면 등기법을 다 알아야 돼요. 전체를 다 알아야만, 어느 정도 그래도 등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첫 단계지만, 처음이지만 주등기 부기등기 어느 정도 구별이 돼요. 그리고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요게 기본이에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등기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겠죠. 처음으로 올리는 거죠. 처음으로 올리는 걸 부기로 올릴 수가 없잖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 이거하고 비교할 거 없고, 소유권을 무엇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죠. 그 소유권 이전은 주. 소유권만 이전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무엇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죠. 아까 여기 보면 전세권, 1번은 전세권, 1-1의 전세권 이전, 1번은 저당권, 1-1의 저당권 이전. 이와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 할 땐? 이전 등기할 때는 뭐다? 부기 등기다 이겁니다.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즉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서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 등기다.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등기부 갑구에다 할까요? 울구에다 할까요? 갑구? 갑구?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울구?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금 저당권은,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울구에다가.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 아니죠.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해야 돼? 울구에다 해야 되는 거야, 울구에다가. 그래서 울구인데 1번에 저당권 설정 A, 2번에 전세권 설정 B, 2-1에 저당권 설정 C. 여기서 이 저당권하고 이 저당권은 개념이 틀려. 이 저당권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똑같은 어디에다 하는 거야? 울구에다 한단 말이야. 울구에다가. 울구에다 하는데 이것이 소유권이면 주등기로 가고, 소유권이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요 밑에 간단 말이에요. 요 밑에. 처음부터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가 없지. 이해 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올리려면 부기등기가 올릴 수가 없어. 처음에는 주가 있어야만 부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항상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의 등기는 뭐가 돼요?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의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 등기다 이겁니다. 안 지우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도 뭐를 해결할 수 있어?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주등기, 부기등기가 구별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주등기, 부기등기도, 주등기는 독립된 번호고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등기가 있어야만 얘도 있고, 얘가 없으면 얘는 당연히 없었고, 얘를 말소하면 얘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 그 부기등기는 왜 하는 것이다?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럼 이렇게 보시면, 다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를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거는 빨리 써보자고. 표시란에 무슨 등기? 표시란의 변경등기와 또 뭐로 나눠져요? 사항란의 변경등기로 나눠지는데, 표시란의 등기는 뭐 예외 없이 다 뭐야? 주등기죠. 표제부하는 거니까.
근데 4학년의 병렬 등기는 두 개로 나눠져. 하나는 이쪽에 이제 보시면 등기 무엇?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해라? 부기 등기로 한다 그랬죠. 언제나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 이해 가세요? 그리고 권리에 뭐가 권리에 변경 등기가 있었죠. 여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하고.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등기로 하고, 승낙서 첨부하지 못하면 주 등기로 하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저쪽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 어? 주. 멸실 등기도 언제나 저 끝에 주. 사실 등기니까. 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소 뭐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가 있었죠.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 등기로 해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로 하는데 일부를 회복하면 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하는 것은 조금 빨라. 지금 이 변경, 경정, 말소, 멸실 이게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끝부분에서. 에? 근데 그러면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어느 정도 등기법을 공부하게 되면 나름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지금 정리하지 않아도. 근데 지금 우리가 첫 시간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대충 설명을 했고 소유권을 관련된 것은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할 때 자연스럽게 또 주등기, 부등기 구별이 돼줘야 돼. 이거 외에도 특약 들어가는 거 있죠. 특약. 우리가 보험을 하더라도 특약사항들 있잖아. 예를 들어 부기등기예요. 약정과 관련된 것도 전부 다 무엇이다? 부기등기예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그 표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합쳐서 26개가 있어. 27개가. 맞죠? 이 중에 최소한 몇 개가 해결이 돼요? 절반은 해결이 되잖아 지금. 맞죠? 절반 해결이 된다. 나머지 한 절반 7, 8개는 앞으로도 등기법 공부하면 또 나와. 그러니까 등기법은요 계속 반복이야. 반복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오늘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를 했지만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따 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표제부 갖고 울고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만 얘네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등기부를 그려봐야만 내가 주등기로 할 수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어려우신 분들은 다 접고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이 뭐냐? 정의 정도만. 주등기가 무엇이고 부기등기가 무엇인지만 그 정의까지만. 이거 구별하는 거 어려우면 일단 정의까지만.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더 기억하시고.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의 효력에 따른 분류예요. 잠깐 쉬었다가 효력에 따른 분류를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